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사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야근과 주말 출근을 당연하게 강요당하거나 실적은 좋은데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거나 회의에서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의 28.7%가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3명 중 1명꼴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부당한 대우가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경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명한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대표적인 부당한 사례 4가지. 첫 번째, 부당한 업무 지시.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직무와 상관없는 허드렛일 강요. 마케팅 담당자인데 상사 개인 심부름. 회계 담당자인데 사무실 청소, 커피 타기. 신입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 사례 2. 무급 야근과 주말 출근 강요.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들 야근하는데 너만 빠질 거야? 주말에 갑자기 출근 지시. 초과 수당은 당연히 없음. 사례 3. 인력 부족 핑계로 1인 다형 요구. 원래 업무 퇴사자 업무 신규 프로젝트. 우리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라는 만능 핑계. 업무량 증가에도 보상은 없음. 두 번째, 보상과 승진에서의 차별. 불투명한 평가 기준입니다. 잡코리아 2023년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71.4%가 우리 회사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실적은 1등인데 팀워크 부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승진 탈락. 동기보다 연봉이 200만원 적은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음. 상사와의 개인적 친분이 평가에 영향. 학벌이나 인맥 중심의 승진 사례로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 기회 박탈. 상사와 같은 동향,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우대. 능력보다는 라인 중심의 인사. 세 번째, 감정적 학대와 인격 모독.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개적인 면박과 무시 사례로 동료들 앞에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회의 중 그런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다.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 사생활 침해와 뒷담화 사례로 개인 SNS 감시하고 지적. 연애, 결혼 계획에 대한 과도한 간섭.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유포. 한국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23년 신고 접수 건수 중 모욕, 명예훼손이 전체의 31.2%를 차지했습니다. 네 번째, 업무 배제와 고립. 회의와 정보 공유에서 제외 사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의도적으로 초대하지 않음. 업무 관련 공지사항을 개인에게만 전달하지 않음. 팀 메신저 그룹에서 제외. 사내 인간관계에서 소외 사례. 회식이나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업무 외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 투명인간 취급. 파트 2.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구조적 문제들. 일권위적 조직 문화. 한국의 전통적인 수직적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공 서열 중심의 의사결정. 상명하복 문화. 윗사람 말이 곧 법이라는 인식. 이 불투명한 평가 제도. 정량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피드백 시스템 부재. 3. 리더십 교육 부족. 관리자, 승진 시 리더십 교육 미흡. 개인의 성향과 감정이 조직 운영에 과도하게 반영. 갈등 해결 능력 부족. 둘째,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 일권력 남용. 상급자의 개인적 스트레스를 하급자에게 전가.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해소.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이 문제 제기 어려운 분위기. 직장갑질 119 2023년 조사에서 피해자의 68.9%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문제적 인물로 낙인. 인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동료들도 연대하지 않는 분위기. 3인사 제도의 무력함. 익명 고발 창구가 있어도 실효성 부족. 인사팀이 경영진 눈치 보기에 급급.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없음. 파트 3. 현명한 대처법. 첫째,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기록하고 증거 확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한 지시나 모욕적 발언을 이메일, 메신저로 기록. 가능하면 녹취단, 불법 녹취는 주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상세 기록. 목격자 확보. 구체적인 방법은 구두 지시도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스마트폰 메모장의 날짜, 시간, 상황 기록.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도 기록. 2단계 내부 채널 활용. 직속 상사가 문제라면 그 위 상급자에게 상황 공유.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활용.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 요청. 3단계 외부 기관 활용.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 상담. 청년 노동상담센터 만 34세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사안의 경우. 직장갑질 119 같은 시민단체. 둘째, 유형별 구체적 대처법. 1. 업무 관련 부당함 대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 초과 근무 시 반드시 기록 남기기. 회사 규정과 노동법 숙지. 필요시 노동청 진정 접수. 2. 인격적 모욕 대처.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기. 모욕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와 상황 공유.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고려. 3. 차별 대처. 동일한 조건의 다른 직원과 비교 자료 수집. 차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법적 대응 시 전문가 상담. 셋째, 이직도 하나의 전략.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이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고 개선 가능성이 없을 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경력 발전에 치명적 손상이 예상될 때. 이 전략적 이직을 위한 준비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 백업 이직, 시장 상황 파악 네트워킹과 추천서 준비 면접에서 이직 이유를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파트 4.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1. 자주 빠지는 함정들 주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나만 유난한가? 참으면 나아질 거야. 2. 기억해야 할 것들. 부당한 대우는 가해자의 문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 건강한 조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3. 지지 체계 구축하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과 상황 공유. 전문가 상담받기.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 사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전체 경력에 미칠 영향 고려.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 찾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 부당한 대우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적 문제. 2.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3.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4.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